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2025년 10월 29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여기도 나와 있지만 엔비디아의 날입니다. 엔비디아가 주가가 200달러를 넘겨버렸습니다. 뭐 역대 최고가 기록을 했고, 이제 이 엔비디아 때문에 사실 오늘 좀 미국 올랐거든요. 그래서 좀 이슈가 있어요. 젠슨항의 발언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에도 오죠. 그래서 그 내용들하고 해서 좀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일단 오늘 엔비디아 젠슨항 발언, 미국 원전 개발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원전주가 날아가 버렸고, 그 다음에 JP모건이 코스피 5,000으로 목표지수 올려버렸어요. 아침에 시작하기 전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 아침에 하도 속보가 많아가지고 투원투게더 아시죠? 이제 여기다가 더 올려드렸어요. 속보로. 그래서 금값은 최근 주춤한데 구리값은 신고가 났고, 아마존이 한국에 7조 추가 투자한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 3분기 오늘 발표했죠. 핵심 포인트 정리해봤고, 자, 트럼프가 한국에 오면서 에어포스원 비행기에서 기자들과 한 발언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2026년 주식 전략 1, 이 주식 전략 2, 그 다음에 퀀트 전망, 아이고 같은 게 여기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이제 음식료, 그 다음에 해운,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뭐 웨스팅, 이게 이제 미국 정부가 이제 본격적으로 완전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 삼성 SDI, 삼성물산, OCI, 해성DS, 하나금융주주, JB금융주주, 현대건설, 가비아, 솔루엔까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사실 좀 라이브를 했는데 이제 2차전지가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제 좀 줄여야 되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2차전지가 좀 최근에 급등했잖아요. 그러니까 줄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은 반대로. 그러니까 한참 안 좋을 땐 버텨야 되지만 지금은 어쨌든 다 올라가 버렸죠, 한 번에. 그래서 일부를 이제 뭐 현금화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그거는 이따 또 한번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더 갈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모르지만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일부 기업들은 막 두세 배씩 올랐어요. 그러니까 조금 지금은 약간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사상 최초로 주가 200달러 돌파했고요. 나스닥도 올랐고 사상 최고치. 반도체가 좋았고, 미국 금리, 그리고 오늘은 좀 환율도 좀 떨어졌습니다. 미국 증시는 엔비디아 주가 사상 최초 200달러 돌파. 엔비디아 젠슨항은 GTC 기조연설에서 2026년까지 500억 달러 이제 매출 가시성 확보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 현대차하고 공급 계약도 맺을 거래요. 이런 언급도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시총이 4조 달러 돌파했다고 합니다. 오픈 AI 지분 취득을 좀 했어요. 추가로. 그러니까 수요일 미국 증시는 엔비디아의 독주 속에 혼조세를 좀 보였는데 그래도 어쨌든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어갔고, 엔비디아가 젠슨항 CEO의 GTC 기조연설 이후로 기대감이 여기 이제 5% 급등하면서 사상 최고가. 근데 이게 하락 종목이 훨씬 많았어요. 우리나라랑 오늘 비슷하죠. 오늘 지수 오르는데 하락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러니까 뭐 왜 그런지는 아시죠? 하이닉스만 간 거죠. 원전주로. 엔비디아의 젠슨항은 GTC 2025에서 누적 700조 매출을 확보했대요. 이게 좀 상상이 안 가는데 이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밸류에이션이 역사적으로 높지만 실적 개선세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번 상승세는 결국 기업 실적이 주도하고 있다. 라고 이번 시장을 좀 평가를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AI 인프라 비용이 실제 경제 효과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런 우려를 제기하고 있지만 젠슨항은 아니다. AI가 세계 경제 변화시키고 있다. 지출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했고요. 소비자 신뢰지수는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근데 이게 악재가 아니에요. 이렇게 소비자 신뢰지수나 소비가 조금 꺾이면 물가가 안 올라요. 그러면 이제 금리 인상은 아주 먼 얘기가 되는 거죠. 인하는 계속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 물론 소비재 기업한테 안 좋지만 소비재 기업은 시총이 작아요. 지금 미국에서. 미국은 AI가 크니까. 그래서 지수는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양극화 되게 심하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은 FMC가 열리고 금리 인하는 기본이지만 이제 양적 긴축 종료될지 추가 인하 가능할지 그 다음에 오늘부터 이제 메타,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 예고돼 있고 내일은 애플, 아마존. 그러니까 내일 새벽에 이제 메타,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날 애플, 아마존 이렇게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 젠슨항 CEO가 뭐라고 했냐? AI 혁명 전략을 발표했는데 700조 원 규모의 이제 매출 가시성, 블랙엘 플러스 내년에 루빈 나오죠. 이 두 개 합쳐서
2026년까지.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엄청난 지금 매출을 올리겠다. 예. 현재 3,500억 달러 규모거든요. 예. 규모인데, 예. 이 블랙엘 프로세서가 예. 출하 단계에 있다. 뭐 이렇게 언급을 했고, 그 다음에 루비는 이제 26년 상반기에 양산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27년 1월 기준 전체 매출 이제 기대치가 2,791억 달러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요거를 보면은 굉장히 높은 목표를 좀 제시를 했다라고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누적 5천억 달러니까 예, 엄청난 거죠. 이거보다 거의 2배 가까운 이제 기존 예상보다 2배 높은 매출 가시성을 이제 언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놀랬던 거죠. 그리고 최신 칩 출하량이 출하량도 언급을 했어요. 2천만 개 이를 거다. 지금 400만 개거든요. 5배 증가했다. 그 다음에 AI 수익화 변곡점. AI 모델이 발전해서 고객들이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생겼고 예, 우리는 그걸 도와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게 오늘 통신 장비가 난리가 났죠. 핀란드의 노키아 통신 장비 회사. 옛날에 뭐 그 휴대폰 만들던 기업이지만 이제 통신 장비 회사죠. 노키아 지분 10억 달러를 인수한다 발표했습니다. 요 내용은 이따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저희 KB의 김일영 연구원님이 아주 잘 써주셨어요. 진짜. 저도 이거 왜 인수했을까 저도 잘 몰랐는데 역시 사람은 계속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저기 김일영 연구원님한테 좀 감사드리고 이따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왜 지금 엔비디아가 노키아를 인수를 왜 했을까? 이게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기업과도 협력한다. 그래서 현대차, 삼성전자, SK그룹과 AI 반도체 공급한 협력 계약, 경주 에이펙 CEO 서밋에서 하겠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블룸버그에서 보도가 나왔고, 양자 컴퓨팅은 안 좋았던 게 GPU와 양자 프로세서를 직접 연결하는 NVQ 링크를 공개했는데, 이게 양자 컴퓨터가 약간 이제 그 엔비디아 종속되는 흐름이에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좀 실망감이 나온 거죠. 예. 그게 좀 빠졌고, 미국 에너지부와 7대 AI, 그러니까 지금 협력을 안 하는 게 없어요. 뭐 웬만한 기업들과 막 엔비디아도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상무부가 웨스팅하우스 브룩필드와 신규 원자력 건설에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메코는 우라늄 회사인데 캐나다 회사고 브룩필드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이런 대체자산 투자하는 자산운용사인데 웨스팅하우스 지분 갖고 있거든요. 이제 이 회사랑 해가지고 미국 정부가 약 800억 달러 원전 건설 추진하는 구속력 있는 조건서, 구속력이 있어요. 체결을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대형 원자로 AP1000, 우리나라가 APR인가요? APR 1400인데 웨스팅하우스 거는 AP1000입니다. 저게 이제 설계 기술이죠. 저걸 가지고 원자로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주 기기를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드는 회사가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그리고 SMR도 설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미국 정부는 직접적인 자금 투입 대신에 금융조달 허가 승인. 그 자금은 미국이 직접 정부가 대주는 건 아니고 민간 기업이 하겠죠. 근데 여기만 있냐? 아니죠. 페르메 아메리카 아시잖아요. 네, 미국의 신생기업. 최근에 현대건설과도 계약을 하고 두산에너빌리티랑도. 근데 일단 미국 정부는 이런 구조로 지금 가는 것 같고 발전 용량 늘리고 앞으로 2030년까지 반드시 원자력 발전소 10개를 착공해야 돼요. 건설 말고 일단 삽은 떠야 됩니다. 네, 10개 최소. 2050년까지 300개 줘야 돼요. 이게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니 300개를 어떻게 짓습니까? 1년에 아니 원전 짓는데 10년 걸리는데 동시다발적으로 그냥 막 다 줘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좀 이게 가능한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좀 이게 숫자상. 근데 어쨌든 그렇게 트럼프가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보면 조선과 너무 그림이 비슷하죠. 근데 다만 조선은 모든 걸 우리가 하지만 우리가 팀코리아로 가면 참 좋은데 그건 좀 쉽지 않아요. 웨스팅하우스가 설계를 하거든요. 그래서 팀코리아는 좀 어렵고 웨스팅하우스랑 같이 할 파트너는 두산에너빌리티, 우리나라 건설사, 현대건설, 삼성물산, 뭐 대우건설은 좀 소외받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이런 원전 시공사들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왜 혼자 못하니까요. 엔비디아 급등, 마이크로소프트 올랐고 테슬라도 유로 판매량 감소했지만 올랐고 노키아, 카메코 아까 말씀드린 브룩필드와 이제 웨스팅하우스랑 해서 신규 원전 건설. 아이온큐나 이제 리게티 컴퓨팅, CSQ 같은 양자 컴퓨팅은 아까 이제 GPU를 그냥 보조하는 역할에 불과하다. 약간 이제 젠슨하이 예전부터 양자 컴퓨터를 별로 안 좋아하는지 좀 깎아내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언급을 하면서 주가가 좀 급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미국 시장은 정리해드리고 미국은 그냥 정리를 해드리면
AI가 이끌었고 거기에 원전이 같이 가는 요 정도 그림이고 대부분 기업들은 주가가 좋진 않았습니다. 자, 오늘 이슈 몇 가지 설명드리면 JP모건이 코스피 5천으로 목표지수 올렸습니다. 한국 시장 상승 여력 매우 크다. 그리고 조정 국면에서 근데 매수해라. 좀 많이 올랐으니까. 그래서 5천으로 올렸고 강세 시나리오 상한선 6천, 선호 종목 삼성전자, 하이닉스, 하나에어로 현대차, 네이버, 신한지주, 삼성물산, 삼성생명, HD 한국조선해양, HD 현대일렉트릭, 삼성화재, LG화학, 상법 세제 등 후속 입법 기대감 때문에 밸류 재평가 가능하다. 자사주 소각 확대로 공급이 줄고 있죠. 근데 단기로는 과열이니까 조정시 매수. 아니 이제 6천 얘기도 나와요. 그 금값은 주춤하지만 구리값. 이거 왜 구리값 신고가 날 거라고 한번 보고서 보여드렸잖아요. 그 국제금융센터에서 아주 좋은 보고서. 구리광산 공급 차질, 붕괴 사고, 연중 금리 인하 따른 달러 약세. 그 다음에 수요가 늘죠. 뭐 데이터 센터나 전기차. 아마존이 한국에 7조 추가 투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을 그 아마존 클라우드 웹 서비스 있죠. 여기 사장이 와가지고 맥가먼 대표가 와서 접견을 하고 얘기를 했어요. 본인이 7조 원 이상 투자하겠다. 인천하고 경기 일대 신규 AI 데이터 센터 구축하겠습니다. 이거는 근데 울산에도 하잖아요. SK랑. 이거는 별개예요. 거기는 5조짜리. 5조 아니 거기도 7조인데 5조를 아마존이 되죠. 근데 여긴 7조 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연히 기분이 좋겠죠. 이렇게 아니 뭐 미국 기업들이 와가지고 투자해주면 뭐 정부 입장에서는 좋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게 고용 창출도 되고 하니까 또 AI 고속도로 구축해야 되니까 이걸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게 반도체도 좋고 전선도 좋고 데이터 센터 밸류체인 다 좋겠다. 우리나라에도 이 판이 열리는구나. 이걸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거기다가 앞서 아마존 웹서비스 비롯한 글로벌 기업 7개사가 이제 향후 5년간 13조 원 투자 계획도 발표했고요. 그리고 아마존뿐만 아니라 오픈 AI가 저 호남 지역에 그러니까 SK 하이닉스와 함께 그 데이터 센터 건설을 좀 계획 중에 있대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되겠고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락도 대규모 한국 투자를 이제 고려하고 있다. 뭐 이렇게 좀 추정은 하고 있는데 아직 어디에 투자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것도 좀 기대가 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경상도하고 이쪽 전라도 쪽, 그 다음에 저기 경기도 쪽 이쪽에 어쨌든 대규모 데이터 센터들이 아마 지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이닉스가 오늘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은 기대치에 조금 못 미쳤어요. 근데 거의 부합은 했고 뭐 놀라운 실적입니다. 정리를 일단 핵심 포인트 컨퍼런스 콜에서 나왔던 그래서 이 HBM 슈퍼사이클이 본격화된다. 첫 번째가 그래서 매진됐대요. 벌써 HBM 26년까지 수요 여전히 27년까지 좋고 스펙을 올렸는데도 업계 최초로 가장 빠른 속도로 대응을 완료했다. 과거와 다른 그러니까 슈퍼사이클 진입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분기 10조 원 이상 달성하는데 이게 슈퍼사이클이 아니면 이건 무슨 사이클인 거죠? 당연히 슈퍼사이클이고요. 다만 2017년 슈퍼사이클과 다른 점은 지금 AI로 인해서 구조적인 수요가 변화됐고 그래서 메모리 근데 공급은 못 늘고 그 다음에 낸드도 좋죠. 구조적 수요 증가, 검색 증강 생성 확대, GPU, KV, 캐시 5%. 요즘 어려운 내용인데 추론 시에 이제 데이터를 미리 이렇게 저장해 놓는 거, 뭐 그런 용도로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추론을 할 때 그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내가 며칠 전에 어떤 내용을 내가 보고서 써서 이게 작성해 놨는데 그 내용 너 찾아줄 수 있니? 그럼 얘가 미리 저장을 해 놨으면 금방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우리 뇌에 어딘가에 들어가 있는데 AI도 이제 그런 걸 저장을 해야 돼. 미리미리. 그래서 그걸 가공을 해놓고 딱 이제 그러니까 질문을 주면 바로 답을 줘야죠. 그래서 이걸 저장하는 수요. 그 다음에 이게 정말 놀라웠어요. 이제 이것도 인정한 거죠. 선주문 후 판매. HBM은 지금 그렇게 하는데 범용도 그렇게 한대요. 일반 메모리도 선구매, 주문서 발행주. 일반 메모리는 원래 만들어 놓고 팔거든요. 그게 아니고 주문 받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범용 반도체도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어요. 생산 능력 모두 완판됐다. 공격적인 투자를 예고했지만 뭐라고 했냐면 절제는 하겠다. 수익성에 문제되지 않을 정도만 투자하겠다. 자본 지출은 늘리고 이걸 보면서 이제 느낄 수 있는 건 반도체 소부장도 좋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가 한국에 오면서 이게 한 텔레그램에서 누구시더라고 공부의 여신인가요? 뭐 그분이 이게 텔레그램에 이렇게 올려주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조금만 더 제가 요약을 해봤어요. 그래서 엔비디아 블랙 일치 극찬했고 시주석과 엔비디아 칩 수출 논의할 수도 있대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오늘 또 한번 예, 그럼 중국에 수출하는 건가? 이제 약간 이제 이런 거. 근데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요. AI는 최고의 별명 중 하나래요. 트럼프는 버블이 아니다라고 했고, 예, 어마어마한 전기 필요하다. 여기도 나와 있죠. 그 정부 셧다운은 미국 민주당 책임이다. 깨끗한 예산 통과만 하면 해결 가능하다. 3선 하겠대요. 근데 저게 말이 되나요? 아니 무슨 뭐 황제도 아니고 3선이라뇨. 예, 그러니까 미국 법이 그렇게 돼 있으면 에이, 3선은 아닙니다. 그거는 미국 헌법까지 바꾸는 건 그건 독재로 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예. 그러니까 미국은 2선까지 가능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내는 게 사실 맞겠죠. 근데 이제 본인은 더 하고 싶죠. 근데 이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거라 저거는 좀 예,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예. 오바마 근데 본인은 하고 싶다 이렇게 했고 예. 그다음 오바마 케어 전면 개편에 보험회사만 좋은 것 같다. 에이펙 연설 예정이고 내일 아침에 그러니까 김정은을 만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시주석과 회담에 초점을 두겠대. 이런 내용들이 오늘 아주 굵직한 게 많아서 한번 정리를 일단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증권사들의 주요 보고서들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그 KB에서 되게 좋은 자료가 나왔어요. 어제 나왔는데 어제 오후에 나왔던 것 같은데 주식 전략 긴 보고서인데 그냥 요약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보면 지금 3조 호황 당시 노란색인데 어때요? 지금 코스피 검은색 여기 있죠. 갈 길이 멀죠. 그 다음에 PBR 여기인데 아직 여기래요. 예. 그러니까 한국 증시 지난 50년 역사 중에 딱 두 번만 투자했으면 된대요. 86, 89, 2004, 2000. 브릭스 3조 호황 이번이 세 번째고 예. 근데 보통 이렇게 초강세장은요 달러 약세 기대가 생길 때 달러가 약세야 우리나라에 좋잖아요. 사실은 수출주한테 좀 피해가 볼 수 있어도 달러 약세일 때 외국인도 사고 예, 시장이 좋았어요. 왜냐면 미국보다 한국을 투자하는 게 유리하거든요. 근데 달러 약세는 근데 기업 이익엔 치명타죠. 실제로 브릭스 시대에 그때 중국 개방 때라 기업 실적이 좋아서 저도 그때 실적 좋았던 걸로 기억나는데 그때 코스피 영업이익은요 물가가 가면 마이너스였대요. 근데 주식시장이 그때 4배 갔어요. 거의 3배인가 4배. 아니 실적이 감소하는데 주가가 4배 오르는 게 말이 됩니까? 그만큼 강세장은요 밸류가 중요해요. 스토리 이런 게. 그래서 그때 4배 갔고 3조 원 때 8배 갔어요. 근데 그때는 유가가 떨어져서 이익률이 유가 떨어지면 한국에는 축복이에요. 예, 이익률이 비용 이제 각종 비용이 다 줄어드니까. 그래서 소비도 늘고. 그래서 이익 성장의 차이가 근데 8배 이익까지 좋아지니까 8배 가버린 거죠. 근데 지금은 3조 호황이 좀 올 가능성도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달러 약세 때 코스피 PBR이 3배에서 3.5배. 아마 코스피 PBR 저점이 0.7배인가 0.8배까지 갔죠. 그럼 3배 곱하면 2.4배. 2.4배 만약에 제시하면 8천, 9천 가는 거죠. 코스피 9천 생각해 보셨나요? 예.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또 설레발 치면 안 됩니다. 지금은. 뭐 이은택 연구원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지금 8천은 생각할 건 아니고 예. 근데 이거는 데이터를 보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정도도 가능할 수도 있다. 예. 근데 단 그러려면 반드시 3조가 와야 돼요. 지금 3조 중에 안 온 거 뭐 있어요? 달러가 약하지가 않잖아요. 환율이 너무 높아요. 이게 안 됐기 때문에 아직 3조는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환율이 급격히 꺾이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버블 정세 2025년 코스피 목표는 5천으로 제시하셨고 재고 확정 사이클이 이끄는 주당 순이익 상승과 정부 증시 정책 이런 PER이 이끌 것 같다. 그래서 EPS랑 PER이 동반 상승하는 경우가 되게 드물거든요. 재고를 쌓아야 돼요. 그래서 ISM 제조업 지수가 되게 낮은데 일단 내년까지는 이제 기업들이 재고를 지금 반도체 재고가 없어요. 아마 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제 계속 반도체 재고를 확보하려고 하니까 이익은 올라가겠죠. 그동안은 B2B, AI 투자만 강세였지만 내년엔 B2C 소비재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좀 내용이 있고 근데 짝수에는 리스크도 많으니까 내년에 변동성은 나올 수 있습니다. 내년 승부수는 이건 우리가 공부를 해봤죠. 물가가 오르면 안 됩니다. 물가가 너무 튀면 금리 인상으로 가서 시장이 망가져 버려요. 그런 일은 발생하면 안 돼요. 그게 빨리 오면 이제 시장이 금방 꺾이는 거고 근데 B2C 소비재가 좋아지면 물가가 오르죠 당연히. 예. 그래서 그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버블 때 보면 다 물가 오르고 나서 금리 오르고 바로 꺾인 게 아니라 금리 오르고 나서도 2배 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예, 바로 꺾이진 않아요. 근데 이제 추세적으로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연달아 오르면 이제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긴장은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퀀트 전망은 뭐냐면 돈을 써야 돈을 번다. 자본 지출을 많이 해야 된대요.
그래야 이게 매출 성장이 일어난다. 그래서 자본 지출 증가는 빠르든 늦든 현금흐름 개선으로 이어진다. 이런 내용이고, 수요도 좋은데 자본 지출도 꾸준히 이루어지는 산업이 반도체, 건강관리, 전력, 원전, 방산우주, 조선. 반도체는 삼전, 닉스, 원전, 전력, BHI, LS일렉트릭, 두산에너빌리티, 조방, 삼중, 하나오션, LIG넥슨, 바이오,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건 좀 적어주셨고, 연말 연초에는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저밸류, 그러니까 소외받던 거 있죠. 이쪽도 좋아질 것 같다. 주도주는 아니지만 이게 보고 있고, 저밸류 종목은 고배당주, 뭐 보험증권, 유틸리티, 지주자동차, 은행. 예, 자동차 괜찮죠. 뭐 주가도 많이 못 올랐으니까. 그리고 뭐 이쪽에서 약간 이제 모멘텀이 제일 큰 건 증권이 되겠죠. 네, 뭐 지주나. 근데 내년 중반 이후부터는 이제 주당 순이익 추정치가 이게 보시면 내년 중반 이후에 꺾일 거래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주의해야 될 게 상승 속도가 약간 둔화될 수도 있대요. 주가가 이제 변동성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내년 중반은 좀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콘트 전망 했는데 왜 요게 아니죠? 제목을 제가 잘못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네, 여기입니다. 그 김일영 연구원이 쓰신 건데 뭐냐면, 엔비디아와 노키아가 이번에 협력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노키아 지분을 이제 10억 달러 투자한다 이랬는데, AI 랜이라고 합니다. AI 라디오 액세스 네트워크, 이제 통신이죠. 기지국이 있고 사용자가 있으면 단말기를 무선으로 연결해 주는 부분이래요. 단순히 음성이나 데이터를 전송하는 역할인데 AI가 붙었잖아요. 그래서 얘가 컴퓨터 역할을 한대요. 중간에서 실시간으로 AI 추론을 수행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물리 AI 시대, 그러니까 로봇이나 자율주행,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율주행 시대를 준비하는 겁니다. 물론 로봇도 마찬가지고 이걸 준비하는데, 엔비디아는 이제 어떤 생각이냐면 결국 언젠간 데이터 센터는 계속 투자는 못 하거든요. 언젠간 줄어요. 수요가. 그죠? 무한 투자는 할 수 없으니까 그 다음은 이제 뭐냐, 그러면 기기에서 AI가 작동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핸드폰, 뭐 자율주행 로봇. 요 시기에도 엔비디아가 주도권 놓지 않겠다고 지금 노키아 투자를 해버린 거죠. 예. 그래서 엣지 AI 기기, 예를 들면 이 스마트폰이 데이터 센터 연산을 요청하면 지금은 데이터 센터 갔다 와야 되잖아요. 클라우드로. 그럼 시간이 좀 걸려요. 근데 여기서 직접 하면 통신망을 연결해 가지고 얘가 직접 해버려요. 그냥 AI 랜에서 기지국과 가깝잖아요. 거기서 바로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데이터 센터에 맡길 연산도 줄이고 빠르게 그 자리에서 즉시 계산이 가능한 거죠. 이런 거를 아마 노리는 거 아니냐. 그래서 노키아를 뭐 지분 투자했다. 그래서 그 데이터 센터 이후 시장까지 지금 준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있었어요. 제가 이건 그림을 그려봤거든요. 여기 보고서에 있는 건데 좀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자율주행차가 고속으로 주행하다 갑자기 장애물이 나오면 어떡합니까? 빨리 멈춰야죠. 근데 이 자율주행은 우리는 인간이니까 알죠. 근데 자율주행은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얘가 훈련이 안 돼 있으면. 그럼 즉각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방식은 뭐냐면 데이터 센터 한번 거쳐와야 돼요. 성능은 좋은데 느리죠. 당연히 저기까지 갔다 와야 되잖아요. 데이터 센터에 물어본 다음에 데이터 센터가 답을 줘요. 야, 너 지금 멈춰야 돼. 근데 그 사이에 사고 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AI 랜은 뭐냐면 중간에서 얘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무선 네트워크랑 연결해서 데이터 전처리를 미리 다 해주고, 압축을 해서, 그 지연 시간이 짧아요. 그래서 이 자율주행차에 바로 쏴주는 거죠. 그럼 자율주행차가 그 자리에서 뭐 정말 순식간에 계산을 해야죠. 추론을 해서 야 멈춰, 이게 빨리 멈추는 거죠. 그래서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이용하면 이렇게 속도가 오래 걸리는데, 시속 100km 주행하면 14m 더 이동한대요. 근데 온디바이스 AI 랜을 이용해서 하면 이게 14cm만 이동한대요. 그러니까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필요하다. 특히 자율주행자. 요 내용. 그래서 AI 랜을 할 수 있는 이제 노키아를 했고, 오늘 그래서 통신 장비주가 AI랑 이제 붙어버렸어요. 이게 ESS 간 것처럼. 그러니까 이거 좀 당장 꺾일 것 같지는 않고 좀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못 갔었죠, 통신 장비. 자, 먹어보니까 맛있지. 음식료, 한국투자의 강은지. 지금 우리나라 한류가 계속 열풍이죠. 그래서 한류 1.0, 2.0, 3.0, 신한류. 그래서 옛날에 겨울연가, 2010년대 초반 K-팝. 근데 이번에는 이제 캐대언 효과 막 이런 게 겹치면서 좋은데, 뭐 거기서도 주인공이 라면 김밥 먹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한류의 확산과 함께 주목받고 있는 한국 가공식품 업체들의 경쟁력은 여전히 견고하다.
보시면 되겠고, 한국의 국물라면, 불닭볶음면, 흥행. 근데 미국 이제 라면 시장에서 일본 업체들이요, 이제 우리나라 따라해요. 예, 그럼 불닭볶음면 비슷한데 안 돼요, 경쟁이. 한국의 한식의 글로벌 가치는 올라가고 있고, 24년 미쉐린 가이드 뉴욕에 등재된 1에서 3스타 식당이 74개 중에 한식 판매 식당이 11개나 됩니다. 이게 3년 만에 한 2배 늘었죠. 정식당 뉴욕은 미국 내 한식당 최초로 3스타를 받았다고 하고요. 일식이 받은 거는 18개. 근데 일식은 훨씬 전부터 시작했으니까 우리가 역전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삼양식품 요새 좀 주가 부진하지만 아마 3분기 실적 우려가 좀 일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밀양 2공장 가동 통해 생산 능력이 이제 올라가고, 뭐 계속 저는 좋을 거로는 보고 있어요. 중장기적으로. 농심도 지금 K-팝 데모논터스, 요새 농심 신라면 보면 그 데모논터스 있죠. 예, 그림하고 같이 해가지고 협업해서 좀 성과를 기대하고, 여기 좀 다크호스는 동원산업 같아요. 동원 F&B가 미국 시장 내 신규 침투 예상이 되고, 최근 국내의 식품 산업을 글로벌 디비전 사업으로 통합해가지고 빠르게 좀 성과를 내겠다. 그래서 스타키스트가 이제 미국 참치 통조림 회사인데 옛날에 인수했죠. 동원 F&B랑도 이제 아예 합병을 해버렸고, 미국 매출액 이렇게 증가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동원 산업도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운송은 이제 뭐냐면 10월 컨테이너 운임지수 요새 올라요. 그래서 현대글로벌에서 페노션을 좋게 보자는 내용이고, 그리고 여기 핵심 뭐냐면 정부가 국가기관 산업인 물류 산업을 대외 변수에 자꾸 흔들리니까, 그래서 우리 좀 정책 지원하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최근 해수부가 LNG 수입 물량의 70% 이상을 우리나라 해운사에 맡기자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니까 해외에 맡기지 말고, 이재명 대통령도 이거를 굉장히 국적 선박 확보 정책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국적 성사가 이렇게 되면 이제 많은 물량을 따내면 우리나라 이제 해운사들이 좋아지겠죠. 이 우리나라 해운사에 대한 이제 밀어주게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지만 LNG는, 그러니까 석탄과 철강은 우리나라 이제 해운사가 이렇게 90에서 70% 담당하는데 LNG는 30%밖에 안 돼요. LNG를 사업도 뭐 SK온이 LNG 운반사 또 매각도 하고, 이젠 달라집니다. LNG 해운 시장이 이제 우리나라 새로운 먹거리가 될 것 같고, 페노션이 이걸로 실제 돈 잘 벌고 있고요. 대한해운도 이제 최근에 노벌크선 원유 운반선을 매각해가지고 부채 비율 낮추고, 이걸 통해서 LNG선의 사업에 투자하겠다라는 좀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페노션 쪽 좀 지켜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전력 에너지는 아까 말씀드린 그거죠. 요 웨스팅하우스 대주주인 카메코와 브룩필드 자산운용이 미국 상무부와 구속력 있는 기본화. 아까 설명드린 그 내용입니다. 800억 달러. 근데 여기도 나와 있죠. 우리나라 원전이 진출하기는 좀 어려워요. 팀 코리아가.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웨스팅하우스 때문에. 이게 좀 짜증 나는 거죠. 우리가 팀 코리아 가면 참 좋을 텐데. 그래서 이건 단기간, 근데 이제 미국 혼자 못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과 협업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업 분석, 어제 실적 발표했던 깜짝 실적 발표한 삼성바이오 몇 가지 내용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적 분할 전에 정말 아름다운 실적이다. 4공장까지 풀가동 지금 들어갔고, 5공장도 이제 가동을 했고, 좋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시밀러 회사 있죠. 삼성 바이오에피스도 실적이 좋아요.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로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인적 분할 이후 실적 방향성 명확하다. 순수 위탁 생산 플레이어. 저는 이거에 높은 점수를 주거든요.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그 분할 전부터 좀 미리 좀 대비할 필요는 있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분할하고 나면 이벤트가 발생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 부분 전망했던 대로 뭐 주가는 이미 좀 많이 올라왔고, 분할 이후에도 이제 좀 좋은 그림들이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하는데, 이제 어쨌든 한 달간 거래 정지됩니다. 그건 좀 염두에 두시고요. 신한투자의 엄민영 연구원님도 추정치가 매년 상향되고 있어서 서프라이즈 가능한다. 미국 생물보안법도 기대되는 거고, 미래에셋의 김승민 연구원님은 CD, 그러니까 위탁 생산 가치가 105조 원 된대요. 저도 삼성바이오가 시가총액 100조 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몇 달 전에도 이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시총 100조 원 넘을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그리고 분할 이후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에피스 홀딩스 가치가 지금보다는 더 높아질 것 같아, 합치면. 그래서 정규 1등이 또 1등 했습니다. 하나증권의 김현수 연구원, 홍지원 연구원님은 삼성 SDI, 그러니까 저는 이제 김현수 연구원님이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몇 달 전에도 ESS 이거 무시하면 안 된다. 정원석 연구원님 똑같아요. IM증권에.
두 분이 다 외쳤어요. ESS 무시하지 마라. 이걸로 좋아질 거다. 예. 근데 전기차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맞았죠, 정확하게. 예. 그래서 배터리를 아무튼 제대로 맞추신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이시고, 다만 약간 의견 엇갈려요. 김현수 연구원님 좀 조심하세요. 왜냐면 ESS 좋대요. 27년에만 1조 8천억 벌 거래요. ESS로만. 엄청나죠. 올해 1,000억, 내년 8천억인데. 근데 전기차가 까먹어요. 27년에 전기차가 1.5조를 까먹을 거래요. 그러니까 이게 뼈 아프죠. 그럼 3천억밖에 안 남잖아요. 어떻게 보면 많이 남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걸 계산하면 PER 40배 적용해도 20만 원이래요. 지금 30만 원 넘었는데 이게 비싸다는 거예요. 이익 대비하면. 근데 주가는 꼭 이익에 맞게 움직이는 않거든요. 그래서 전 당분간은 삼성 SDI 주가는 괜찮을 것 같지만, 그러나 이런 의견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전기차가 어쨌든 핵심은 맞아요. 그게 안 되는 상황에서 ESS만 가지고는 지금 2배 올랐잖아요. 계속 오르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정 부분 약간 비중을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그리고 이제 정원석 연구원님은 ESS 굉장히 예전부터 좋게 보셨죠. 그래서 뭐 보조금도 더 많이 받을 거고, 생산 능력도 원래 6, 7기가와트인데 내년에 30기가와트. 그래서 여전히 긍정적 의견 주셨고, 김철중 연구원님은 45만 원까지 올려버렸어요. 실적 추정치 크다. 27년도 전체 영업이익의 56%가 ESS가 될 거다. 네. 그리고 이번에 엄청 실적 안 좋았지만 그건 이미 지나간 이슈고 재평가 받아야 된다. 네. 그래서 전기차가 안 되는 건 상단을 막을 수밖에 없고, ESS는 올리는 요인 중에 하나지만 어쨌든 좋지만 이미 주가가 이제 어느 정도 올랐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부터 흥분하시면 안 돼요. 배터리는 근데 ESS 관련주는요 뭐 괜찮아요. 여전히 뭐 모멘텀은 계속 이어질 건데, 요 전기차 쪽만 하는 쪽은 이번 반등은 나오고 나서 조금 또 흔들릴 수 있다는 건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분명한 건 이제 바닥은 나왔고, 요런 전략이죠. 많이 올랐을 때 줄이고 좀 적절히 또 빠지면 또 재투자하고, 뭐 이런 이제 방식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충분히 빠져준다면 또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고요. 자, 삼성물산은 신한투자에서는 실적 서프라이즈했다. 우호적인 환율, 사공장 불가동, 바이오시밀러 이런 것들이 잘 작용했고, 근데 이렇게 주가 올랐는데도 보유한 자산 가치 대비 60%밖에 안 된대요. 할인율이 60%. 너무 심하게 저평가라는 얘기죠. 하나투자에서도 이제 바이오 실적의 건설까지 좋아지면 무난하게 우상향할 것 같고, 주주환원 잘하죠. 그리고 GE보노바 히타치 원자력 에너지 SMR 사업 관련 파트너십 맺었거든요. 그래서 원전주로도 이제 우리가 부를 수 있어서 뭐 계속 중장기로 보시면 좋겠고, OCI도 아까 물어보시는데, OCI 홀딩스는 좋은데 요새 OCI가 별로 안 좋죠. 근데 3분기 적자 확대되면 실적은 좀 부진했지만 베이직 케미칼 영업이익이 좀 안 좋았고, 그러니까 반도체 사업부도 지금 아직은 안 좋아요. 카본 케미칼은 조금 흑자는 내고 있고, 근데 여기 회사 측에서 뭐라고 했냐면 4분기부터 좋아질 거라고 자신감 있게 좀 대답을 했나 봐요. 근데 이제 반도체 폴리실리콘 뭐 이런 뭐 석유화학 제품들의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비용도 또 거기다 비용도 줄고, 그래서 반도체 업황 회복을 아직 못 받고 있지만 내년부터 범용 반도체 제품 수요가 증가하면 OCI가 가산화수소 같은 거 만들죠. 한솔케미칼하고 경쟁이죠. 여기서도 좋아지지 않겠냐. 그래서 방향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턴어라운드도 기대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해성-DS DDR5의 리드 프레임도 업사이클 본격화된다. 적정 주가 6만 원으로 올렸고요. 리드 프레임 매출 비중이 70%에 달해서 할인 받았지만 메모리 상승 사이클로 좋아지고 있고, 이 대만의 리드 프레임 3사 경쟁사가 모두 가격 인상 발표했대요. 글로벌 2위거든요, 해성-DS가. 그럼 올리겠죠, 당연히. DDR5 기판도 만드니까 여기 당연히 좋죠, 요즘에. 또 해성-DS가 릴투릴 공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연결하는 공법인데 정말 만들기 어려운 공법인데, 이게 한번 만들면 대량 생산이 가능해요. 그래서 요게 이제 테스트를 통과한다면 상당히 의미가 있겠죠. 자, 유진의 이주영 연구원님은 리드 프레임 단가 인상 시작됐다. 구리값 올라서 올릴 거다. 유럽 전기차에 좀 들어가. 보통 이 리드 프레임은 자동차에 들어가요. 그래서 저기 중국이나 대만이나 아니면 저기 뭐 유럽의 이런 뭐 전기차 관련된 쪽에 아마 들어가는 것 같고, DDR5도 기대된다. 최대 고객사용 국내 및 중국 생산 라인에서 품질 테스트 통과하고, 그러니까 릴투릴 공법. 릴투릴은 원재료를 릴에 가면 연속적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심텍과 대덕전자는 시트 기반이에요. 좀 달라요.
그래서 어느 게 좋냐 꼭 이런 거보다 릴투리는 만들기는 어려운데 한번 만들면 연속 생산이 가능해요. 그리고 시트 방식은 개별 처리해서 좀 연속성은 떨어지지만 고다층 구조의 정밀 제어가 또 용이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넥스페리아가 네덜란드 반도체 회사인데 자동차에 들어가는 여기를 이제 미국 정부가 이거 누가 가져갔냐면 중국이 가져갔잖아요. 미국 정부가 네덜란드한테 계속 뭐라 그랬어요. 저 규제하라고 빨리. 실제 규제했거든요. 중국이 열받아가지고 넥스페리아 보고 야 너네 유럽에 수출하지 마 이래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예, 자동차 반도체 유럽이 난리가 난 거예요. 저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일본 자동차 공업회도 이게 차량용 납품 반도체 납품 보장할 수 없다고 통보했대요. 폭스바겐도 공급 차질 불가피하다. 예, 저 반도체 중국에서 못 오니까. 그럼 어떻게 되죠? 반도체 공급이 부족한 반도체 단가 튀겠죠. 자동차 주들한테는 오히려 현대 기아한테는 이건 호재죠. 경쟁사한테 힘들죠. 그래서 해성 DS도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주문이 많아지겠죠. 미리 재고 확보하려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해 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제 공시만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하나금융지주, JB금융주, 자사주 소각을 발표했습니다. 장내 매수한 다음에 새롭게. 현대건설은 이게 급등하기 전에 아마 투자했던 것 같아요. 가격을 보니까 59,000원에 여기 두 분이 7천만 원 정도 매수를 했고, 가비아 아시죠? 클라우드 업체. 여기가 온라인 파트너스 행동주의 펀드 아시죠? 여기가 지분을 조금 더 늘렸습니다. 근데 솔루엠을 온라인 파트너스가 지분을 늘린 건 아닌데 갑자기 신고를 했어요. 왜냐하면 일반 투자 이제 아니래요. 경영권 영역 목적으로 바꿔버렸어요. 경영권 목적은 임원 선임 해임, 이사회 변경, 뭐 정관 변경, 자본금 변경, 분할 합병, 주식 이전, 회사 회상까지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렇게 바꿔버렸습니다. 지분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 솔루엠은 이 디지털 가격 표식이 갖고 있는 걸로 아는데 실적이 안 좋아서. 근데 내년엔 좋아질 것 같고, 대형 유통사에 이런 거 공급하죠. 뭐 이마트 같은 데도 있죠. 근데 왜 솔루엠이 이렇게 행동주의 펀드가 이 회사를 왜 지분을 인수했을까? 이걸 생각해보면 상환 전환 우선주를 발행했는데 이게 주주가치 훼손했대요. 시총의 15.6%. 그 다음에 허위 공시, 내부자 거래, 뭐 이거는 옛날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그래서 그 전 상무가 지인 김모 씨 통해 와이스타 ENC 등을 설립했는데 차남입니다. 차남. 각종 회사가 일감 몰아줬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신사옥 인테리어, 사내 카페, 미술관 이런 것도 저기 이제 자기 아들 있죠. 아들 회사에 맡긴 것 같아요. 예, 여기 차남. 이거는 문제가 있죠.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예, 그리고 그러니까 이 대주주 일가가 보유한 비상장사로 상장사 이익이잖아요. 이게 일부 이전되는 거죠. 터널링. 예. 그리고 여기 뭐 배우자 하운석 씨와 동생이 공동대표로 했던 회사 나섬이 솔루엠에 부동산 연수시설 또 넘겼는데 돈 받은 거죠. 그 다음에 폐업해버렸대요. 예, 돈 받고 나서. 뭐 그런 일도 있었고. 아무튼 여러 가지 좀 논란들이 있어요. 지금. 한번 기사 찾아보세요. 그래서 온라인 파트너스가 이것 때문에 이제 지분 8% 매입해서 일반 투자 목적으로 했다가 이번에 경영권 영향까지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자 이거죠. 예. 잘못된 회사는 탄탄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주주 가치를 위하는 쪽으로 좀 회사가 바뀌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고, 제가 오늘 2시 20분인데 사실 이따가 좀 회사 제가 이제 면접관 좀 오늘 참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좀 신입사원 면접이 있어서 좀 오늘 일찍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고, 오늘 여기 3시 반까지는 못 보고 여기서 마무리 해야 될 것 같고, 일단 시황은 잠깐 말씀드리면 하이닉스가 오늘 좋았죠. 그는 다른 건 잘 안 가요. 그러니까 원전 하이닉스 뭐 이런 것만 갑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하락 종목이 1,800개예요. 너무 많아요. 근데 일부 특정 기업만 저렇게 가요. 삼성물산, 두산, LS 일렉트릭, 두산, 뭐 다 AI, 뭐 전력인프라, 뭐 두산 밖에, 현대건설, 카카오, 네이버도 오랜만에 좋았고, 삼성 SDS. 근데 다른 거는 그냥 안 좋습니다. 현대로템, 한미반도체, APR, 삼성전기 뭐 대부분 기업들은 좀 오늘 별로 근데 이들이 뭐 나빠서 빠진 건 아닙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통신 장비 아까 설명해 드렸죠. 그리고 유진테크는 아주 좋았고, 로봇주 정말 끝없습니다. 심텍, 원익 IPS 다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ST팜도 오늘 서프라이즈한 실적 내버렸어요. 예. 깜짝 실적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았고, 밤에 오늘 좀 아난티는 왜 빠진지 아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안 만날 것 같아요.
다음 기회란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HK 이노웨는 오늘 약간 실적이 기대에 못 미쳤지만, 실적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 미국의 FDA 승인 좀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실적도 아마 이번 3분기에 반영될 거를 4분기로 이연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너무 놀랄 이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오늘은 이 제약바이오가 대부분 빠집니다. 좀 부진한 편이고요. 그리고 오늘 코스닥에서는 여기 노버 또 GNC 에너지 이거 왜 가는지 아시죠? 아까 제가 아마존이 한국에 또 데이터 센터 또 짓는 데잖아요. 그죠? 그게 영향을 주고 있고 반도체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고요. 반면에 오늘 이 어디에요? 남북 경협주는 그냥 두두둑 다 빠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코스피는 근데 아마 제 생각에 김정은한테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만나자. 근데 김정은이 거절할 수도 있죠. 아마 이게 그러니까 만나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피는 오늘 파미셀, 두산, 삼성물산, 두산에는 원전이 압도합니다. 원전과 하이닉스, 카카오, 네이버 여기가 좋았지만 반면에 2차전지, 일부 한미반도체, 삼성전기 여기가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체적으로 좀 분위기가 계속 좋진 않아요. 외국인도 많이 팔고 있고 특정 이제 섹터만 좀 가는 거죠. 통신장비 좋았고 인터넷 좋았고 건설 대표주 좋았고 삼성물산이 10% 올랐으니까 전선주도 오늘 좋습니다. 원전 좋았고 자동차도 오늘 괜찮은데 과연 한미 이게 협상이 어떻게 잘 될지 모르고 한우 시스템도 오늘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어요. 실적 좋을 거라는 얘기는 했잖아요. 그죠? 치약 지났다. 근데 일단 한원도 이제 바닥 유증 결정하고 바닥 찍고 이제 오늘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정말 오랜만에 냈습니다. 반도체 대표주 좋고요. HBM도 회사마다 다르죠. 이거는. 다음에 종합상사는 오늘 삼성물산만 갔네요. 정유는 오늘 이노베이션 좋았고 다만 오늘 남북경협주 또 호텔 관련주는 아난티 때문에 좀 빠집니다. 아난티가 좀 오늘 안 좋다. 여기 속해 있다. 그 다음 화장품도 오늘 별로 안 좋아요. 화장품 2차전지 좀 빠지고 편의점도 좀 지지부진하고 비료도 좀 안 좋고 카지노 오늘 좀 빠집니다. 의료기기, 그다음 조선도 별로 안 좋아요. 음식료도 오늘 좀 빠지고 엔터도 오늘 좀 빠집니다. 그러니까 특정 이제 몇 개 섹터만 탁 해가지고 주가지수 올랐는데 양극화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이럴 때 좀 힘드니까 조금 그런 부분 잘 대응하시면 되겠고, 자, 아무튼 오늘은 이제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좀 제가 또 다 못해드린 건 내일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수가 워낙 올랐으니까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천천히 좀 대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이 복리로 쌓이는 투자 정보, 믿음 가는 투자 정보 파트너 투원투게더 오픈. 투원투게더란 LS증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모든 투자자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기 위한 투자 정보 컨텐츠 서비스입니다. 투원투게더는 투원 HTS, 투원 MTS, 사용하는 매체 어디에서나 접속이 가능합니다. 투원투게더 어떤 컨텐츠를 제공할까요? 해외 이슈는 미국 시장 마감 시황, 해외 수급, 해외 증시 일정, 해외 뉴스 등 주식시장 흐름 파악을 위한 해외 시황과 이슈들을 알려드립니다. 시장 읽기는 주요 뉴스 요약, 뉴스 해설, 뉴스 연계 종목 등 주요 뉴스에 대한 빠른 요약과 관련 이슈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종목 톡톡은 수급 특징주에 대한 분석과 투자 아이디어, 실적 속보 등 종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보고서장은 리서치센터에서 발행하는 보고서, 모닝미팅, 공시, 그리고 증권사별 종목에 대한 요약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 배우기는 함께 배우기, 투자 상식 등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전문 지식과 투자 칼럼 및 자료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투원투게더와 함께 성공 투자를 만들어 보세요.